A 값과 A와 F는 서로 간에 독립적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D 값이 알려져 있을 경우에 A와 F는 독립적일 것인가? 이때는 독립적이지가 않죠. 왜냐니까 D 값의 변화는 B를 통해서 A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E를 통해서 F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D 값이 알려져 있게 되면은 F 값의 변화를 통해서 F 값의 변화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확률로 F의 확률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추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와 B와 C의 관계에서 B 값이 알려져 있을 때 A의 변화를 통해서 C의 변화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D의 변화를 통해서 A와 F는 서로가를 지켜봄으로 해서 자신의 값에 대한 우리가 확률적인 추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죠? SRH 그죠? H가 알려져 있으면 알려지지 않다 그러면은 S와 R은 상호 독립적이지만은 이게 알려지게 있으면은 S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R의 변화를 혹은 R의 변화를 통해서 S의 변화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추론하는데 그 확률값이 추정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 G가 알려져 있을 경우 A와 F G가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G가 알려져 있으면은 G에 영향을 미치는 D에 대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고 D의 확률값에 대한 추론의 변화는 곧 A와 F로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A와 F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게 됩니다. 서로 의존하게 되죠. 그죠? 어느 하나의 변화는 다른 하나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 H가 주어져 있을 경우 A와 F, H가 주어졌을 때 A와 F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H가 G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G의 변화가 D를 통해서 A와 F로 영향을 미칠 것도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향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H값의 변화는 G값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H값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 H값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G값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와 R 그리고 H가 있잖아요. S의 변화가 H의 변화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죠. 보다시피 S값은 0.7, R값은 0.01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값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게 0.7이 0.8이 된다거나 0.01이 0.02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값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왜냐니까 S와 R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H값을 확률론적으로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1.0이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not S이고 R일 경우 H가 0.9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S가 이게 0.7이 아니고 0.8이라고 한들 그것이 이게 H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0.8이 되든 0.9가 되든 이 값은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 하향 경직성,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차단되게 되죠. S의 변화, R의 변화가 H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이거는 이 값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이 아닙니다. 이 값들은 이 값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도출된 값들이에요. 그러므로 H의 변화는 G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따라서 G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D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B와 E를 거쳐 A와 F 역시도 서로 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호 독립적으로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기계적으로 나중에 공식이 있어요. 이거 문제를 푸는 거.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머리로서 추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한 번씩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씩은 굉장히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꼬이는데 공식을 대입하면 바로 풀려버립니다.